이번 시간에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활용 시간인데요.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챗GPT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만이 좋은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떠한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강의는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강의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GPT가 원하는 방향의 질문 형태를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개발자적인 GPT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 형태가 어떠한 밸류 값을 기준으로 챗GPT가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좀 이해하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강의 듣지 않으실 겁니다. 한번 이 강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지만 한번 깊이 있게 듣다 보면 여러분도 챗GPT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화 인공지능 활용 챗GPT 프롬프트 과목이에요. 시작하다 보면 챗GPT 같은 경우는 추론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수치가 존재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LLM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수치가 있어요. 하지만 추론,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델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간단하게 질문을 하든 복잡하게 질문을 하든 그 형태에 따라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 수치가 조정이 되는데 그 조정된 수치를 기반으로 챗GPT는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화면에 보이듯이 제가 많이 쓰는 5가지 하이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몇 가지 더 있지만요. 이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수치를 조정하면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걸 가이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만 아는 하이퍼 파라미터 수치인데요. 오픈 AI 형태에서 비용을 많이 내면서 사용량에 따라서 내는 경우에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션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정액제로 쓰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다양한 응답 형태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한번 어떻게 쓰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총 하이퍼 파라미터 제가 쓴 5가지는 템퍼레처, 타피, 맥스 토큰, 프리센스하고 프리컨시 페널티 이 5가지 수치를 제가 조절하면서 답변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하나부터 템퍼레처 설명드릴게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템퍼레처는 0부터 2까지 수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떤 수치를 조정을 하면 어떻게 제가 질문한 의도와 명확하게 하는 답변을 작을수록 명확하게 해주고요. 클수록 창의적으로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0으로 세팅할 경우는 내가 질문한 것만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한 2로 넘어가면 내가 질문한 거 형태에 대한 표현 자체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수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질문을 하고 어떠한 내가 만약에 어떠한 구체적인 내가 논문을 쓴다. 그 논문에 맞는 주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템퍼레처 좀 낮게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음악이나 창작, 시를 쓰겠다라고 하면 템퍼레처를 높여서 내가 요구하는 문장에 대한 확장성 있는 다른 단어의 표현을 좀 보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맞게 수치에 맞게 이거 쓰는데 그럼 내가 이 하이퍼 파라미터 알고서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원리를. 그럼 제가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원리를 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워드 방식이 있어요. 각 토큰 방식의 텍스트마다 연결된 각 워드가 있는데 그러면 이 화면에 보이듯이 챗GPT와 우측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챗GPT 2와 는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퍼센테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내가 템퍼레처 수치를 좀 확장시켰다 그러면 연관성이 없어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제가 템퍼레처를 낮췄다고 본다면 가장 높은 쪽으로 흘러가 볼게요. 그럼 챗GPT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련성 있는 이 챗GPT와 관련성 있는 걸 챗GPT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라는 그 토큰, 그 단어에 연관되는 거에 가장 높은 확률로 확 한다면 챗GPT는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로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 수치를 높여서 다양성 측면을 높인다고 할 경우는 챗GPT 자연어로 안 빠지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AI 비서입니다라고 좀 창작성 있는 문장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수치 조절에 따라서 이 범위를 넓히거나 줄일 거냐에 따라서 어떤 응답이 나올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파라미터 수가 1조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에 연관되는 게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수많은 단어에 연관돼 있고요. 그 연관 단어를 그렇게 하나씩 연결시키면서 여러분의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챗GPT 생성형에 빠지면 생성 AI에 대한 연관된 거, 챗GPT에 연관된 거, 그리고 하나씩 분석하다가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최대 그 글자 수까지
매핑하면서 가장 최적의 단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추천식으로 해서 우리가 질문한 형태를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저는 GPT가 추천해 주는 답변이 아니라 내가 그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절하면서 질문한다면 굉장히 나에 맞는 답변이 어떤 건지 선택한 형태로 가는 거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제가 한번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그걸 챗GPT라고 가정해서 돌리게 한다면, 이렇게 챗GPT는 AI 비서라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 챗GPT는 자연어 생성 모델입니다라고 또 답변을 해주죠. 이렇게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학습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이 있고요. 제 수치적으로 조절한다면 항상 챗GPT는 자연어 생성 모델입니다라고 답변만 해주게 되는데, 수치를 올리게 되면 다양성을 좀 보존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한 형태가 있잖아요. 챗GPT 통해서. 그럼 한번 내용을 볼게요. 그럼 챗GPT한테 크게 좀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부분을 분석해서 나의 템퍼처 수치를 알려줘 라고 이제 질문해요. 그럼 여태까지 제가 질문했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나의 템퍼처 수치를 알려달라고 했을 경우 분석 요약을 하죠. 원래 보통 템퍼처 값은 0.3에서 0.5를 추천해주는 값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아래까지 제안을 한다는 거죠. 나의 질문에 대한 수치값을 알려줘. 그러면 나의 내가 여태까지 질문했던 거에 특화된 수치를 알려주죠. 정원님의 지금까지 질문 기반으로 생성형 파라미터 값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추정값은 난 0.35 하이퍼 파라미터 기준으로, 타피는 0.7, 프리퀀시는 0.8, 프리센스는 0.4, 맥스토크는 2,400에서 3,000. 길이를 많이 제가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세부 분석은 나는 0.35,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성향인 거예요. MBTI처럼 나의 템퍼러처 수치는 0.35 정도 수치로 여러분과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만큼 나의 개인화된 데이터 수치가 저 정도다라고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A, B, C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템퍼러처 수치에 따라서 A는 계속 질문한 형태와 답 형태가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답을 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개인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교수가 질문했느냐, 아니면 학생이 질문했느냐, 아니면 유치원생이 질문에 따라서 답변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존재를 하죠. 이게 바로 개인화된, 이걸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성향이 계속 변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성향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따지게 되는 거죠.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생성형 AI를 한 줄로 설명해줘 라고 제가 질문해요. 그럼 생성형 A를 한 줄로 설명해달라고 답변해 주잖아요. 그럼 생성형 A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기반의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다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같은 질문을 템퍼레처, 수치를 2로 설정해서 답변해 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창의적으로 제 답변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성형 AI란 머릿속에 상상의 데이터를 불러요. 마치 무에서 유를 짜내듯 텍스트와 이미지를 소리까지 창조해내는 기묘한 놀라운 디지털 마법사라고 알려주죠. 이렇게 그 수치적으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감춰져 있는 거죠. 얘네들은 내가 질문한 형태에 맞춰서 답변을 여태까지 해왔지만, 제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수치값을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서 답변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성형 AI는 이런 거다라고 답변을 해줬잖아요. 정확한 어떠한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이 이걸 거라고 챗GPT는 추정을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수치값을 변형해서 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야, 이걸 소설처럼 표현해줘 라고 하는 사람은 수치를 더 높이겠죠, 창의적으로. 그러면 생성형 AI는 이렇게 저희가 앞에 답변했던 것과 다르게 머릿속에 상상의 데이터를 불러요. 마치 무에서 유를 짜내듯이 소설적으로 표현해주죠. 그럼 반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템퍼레처 수치를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값을 0으로 세팅하고 변해줘 라고 해요. 0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생성 AI는 주어진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이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내가 물어봤던 형태가 템퍼 수치를 굉장히 낮게 해서 답변해 준 거와 유사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의만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생성형 AI에 디파인된 어떤 그 답변 형태를 확실하게 지정해 준 거죠. 여기까지가 하이퍼 파라미터, 제가 쓰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수치예요. 0으로 갈수록 직관적이고, 그러면 2로 갈수록 창의적이고.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 형태에 따라서 나는 좀 그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테스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치값을 계속 0.1, 0.5, 0.8
8, 뭐 1, 2 수치를 종종 올리면서 내가 원하는 답변 형태가 어떤 거냐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저만의 수치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템퍼레처 수치를 제가 원하는 형태로 템퍼레처 수치를 0.7로 세팅해서 다시 답변해줘 라고 물어보게 되면 템퍼레처 수치가 0.7로 균형 잡힌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만드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처럼 창의적으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유연한 문장 구성이 특징이라고 여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GPT는 이런 걸 알면서도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런 그 학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떤 언어학자든 공학자든 뭐든 GPT 이렇게 쓰면 좋은 답변을 해줘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질문 형태만 바꾸려고 했지 이런 수치값을 바꿔서 답변을 유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그 수치, 그 질문을 바꿔가면서 수치를 미세 조정하는데 굳이 제가 그걸 어떤 질문 형태를 막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원하는 질문에 따라 수치를 조정하면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한 6-5가지가 있어. 5가지 수치를 잘 조정하다 보면 엄청나게 저한테 맞는 답변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강의는 템퍼레처 수치였고요. 두 번째 강의는 나는 프리센스하고 프리퀀시, 페널티라는 그 수치값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템퍼레처 조정에서 답변이 나오는 과정이었습니다.